배우자와 자녀들이 상속받았다. 10억까지는 세금이 없다. 기본으로. 그리고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았다. 7억까지는 세금이 없다. 자녀들이 상속받았다. 자녀들만 상속받았다. 일괄공제 5억까지는 세금이 없다. 오늘 기본으로 10억, 7억, 5억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동수입니다. 이 시간에 상속세에 관한 내용으로 또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피상속인, 돌아가신 분이 피상속인인데요. 그 피상속인의 재산이 어느 정도 되어야 상속세가 나올까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는데요. 많이 상식적으로 알고 있죠. 피상속인의 재산이 10억까지는 세금이 없다. 이런 이야기가 들립니다. 어때? 틀린 이야기입니까? 맞는 이야기입니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상속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여러분, 돌아가신 분은 피상속인이고 상속받는 사람은 상속인인데 여러분 상속순위 알고 계십니까? 상속순위는요. 이게 민법 천조에 나옵니다. 천조에 상속순위가 나오는데요. 상속순위는 1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입니다.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자녀들이 되겠죠.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면 자녀들이 1순위가 되겠고요. 두 번째, 자녀들이 없다면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입니다. 부모가 받습니다. 직계존속. 3순위는요. 직계비속도 없고 직계존속도 없다. 자녀도 없고 부모가 없다. 그러면 3순위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가 받습니다. 만약에 형제자매도 없다. 그러면 4순위는 누구냐? 피상속인의 사촌 이내의 반계혈족입니다. 사촌 이내의 반계혈족이 상속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건 천조에 나오는데요. 배우자는 어떻게 되느냐? 배우자의 상속순위는 1003조에 나옵니다. 1003조. 배우자의 상속순위.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는 1순위인 직계비속과 2순위인 직계존속과 동순위가 되는 겁니다. 배우자는 직계비속과 직계존속과 동순위가 된다. 그러니 만약에 남편이 사망했다면 배우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배우자와 자녀들 직계비속이 동순위가 돼가지고 1순위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상속세는 상속재산이라는 게 있어요. 이 상속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서 상속받는 재산이 되겠죠. 그런데 이 상속재산에는 이것도 포함됩니다. 언젠가 강의 한번 했는데 피상속인이 돌아가셨는데 직장 다니면서 돌아가셨다. 만약에 퇴직금을 받았다. 이것도 상속재산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피상속인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그러니까 상속인이 받은 것이지요. 피상속인의 생명손해보험금 받았다. 생명손해보험금도 상속재산에 포함이 됩니다. 여기에다가 신탁법에 의해서 신탁회사에다가 신탁한 재산이 있다면 여기서 신탁재산도 상속재산에 포함이 되는데 이러한 퇴직금과 생명손해보험금과 신탁재산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의제상속재산이다 그럽니다. 상속재산으로 간주하겠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자, 이거 말고도 이제 추정상속이라는 것도 있어요. 추정상속재산이다. 여러분, 추정상속이라고 하는 건 지난 시간에 배웠죠. 피상속인이 상속 개시일 돌아가시기 전 1년 이내 2억 이상, 2년 이내 5억 이상 재산을 처분하거나 재산을 은행에서 예금을 인출했는데 그 돈이 어디에 사용되었느냐? 그 사용처가 분명한 것은 상속재산에서 공개하겠죠. 그러나 원인 불명일 때, 그러니까 피상속인이 은행에서 많은 돈을 인출했는데 사용 용도가 불분명할 때 소명되지 않는 금액은
상속재산으로 봅니다. 이게 바로 추정상속이 되겠습니다. 이제 여기서 뭘 공제합니까? 이런 데서 이제 피상속인의 채무 등을 다 공제합니다. 채무 등을 공제해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뭘 공제하느냐? 상속공제를 빼주는 겁니다. 상속공제. 그래서 이 시간에 개략적으로 상속공제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남편이 사망했어요. 그런데 이때 상속인이 누구냐? 배우자도 있고 자녀들이 있다. 피상속인이 돌아가셨는데 상속인이 남편이 사망했으니까 배우자와 자녀들이 있다. 그러면 얼마까지 세금이 없느냐? 10억에서 최고 35억 원까지는 세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편이 사망했는데 상속인이 누구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상속인이 배우자와 자녀들이 있다. 그러면 기본 10억까지는 세금이 없습니다. 많게는 35억입니다. 이게 왜 이런 금액이 나오느냐? 여러분, 만약에 배우자가 있고 자녀가 하나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배우자는 민법상 상속지분이, 자녀는 1인데요. 자녀보다 배우자는 0.5를 더 갖습니다. 그래서 1.5가 되는 겁니다. 5하를 더 갖게 돼요. 그러면 합쳐보세요. 2.5분이 되겠죠? 그러면 배우자는 2.5분의 1.5를 갖게 되고 자녀는 2.5분의 1이 되는 겁니다. 자녀가 한 명일 때. 그러면 통분하게 되면은 2분의 1이 통분하게 되면은 5분의 3이 되고 통분하게 되면 5분의 2가 됩니다. 그러니까 법정 상속입니다. 피상속인이 돌아가셨을 때 배우자는 5분의 3, 60%를 갖게 되는 겁니다. 자녀가 한 명일 때 자녀는 40%를 갖게 되는데요. 이제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이 얼마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여기서 10억이라고 하는 건 이런 겁니다. 이 배우자가 상속받는 지분이 5억 원 미만일 때 배우자 공제 줍니다. 배우자 공제가 하한, 기본이 5억입니다. 네. 배우자가 상속받는 재산이 없거나 5억 원 미만을 상속받을 때 기본으로 5억을 빼줍니다. 그런데 상속인이 배우자가 상속받는 재산이 만약에 60억을 받았다. 그러면 최고 상한 30억까지 공제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배우자 공제는 하한 5억이 되겠고 최고로 30억까지 공제를 해줍니다. 하한 5억은 배우자가 상속받는 재산이 없거나 5억 원 미만일 때 기본 5억을 공제합니다. 그리고 일괄공제라는 게 있습니다. 일괄공제가 5억 원인데요. 이 일괄공제라고 하는 것은 기초공제, 자녀공제, 미성년자공제, 연로자공제, 장애인공제 합쳐서 5억이 안 될 때 그냥 일괄적으로 5억을 공제합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사망했다, 배우자와 자녀가 상속받았다, 기본 배우자 공제 하한 5억과 일괄 공제 5억을 합치니까 10억까지는 세금이 없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사망했다, 배우자와 자녀들이 상속받는다, 기본은 10억까지는 세금이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남편이 재산이 100억이다. 그러면 여러분 100억이라고 한다면 배우자가 60%를 갖잖아요. 얼마를 받습니까? 배우자의 상속 지분이 60억입니다. 이럴 때는 상한 30억을 빼니까 결과적으로 남편이 사망했을 때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면 10억에서 많게는 35억 원까지 빼줍니다. 어떻게 해서 35억이 나왔느냐? 배우자 상한이 30억이고 일괄공제 5억이기 때문에 최고 35억 원까지 공제한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자녀가 없습니다. 자녀가 없어요. 남편이 사망했습니다. 남편이 사망했는데 자녀가 없고 배우자가 상속받는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배우자가 상속받는 경우는 7억에서 최저 7억에서 32억 원까지는 세금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 7억이 나오느냐? 기초공제 2억입니다.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았을 때
기초공제 2억에다가 배우자 공제 하한 5억입니다. 그래서 7억이 나오는 겁니다. 7억. 이때 남편이 사망했는데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을 받았는데요. 배우자가 상속받는 재산이 없거나 5억 원 미만일 때 5억을 공제하기 때문에 기본으로 하한이 5억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사망했을 때 배우자는 기본적으로 7억 원까지는 세금이 없습니다. 많게는 32억 원은 어떻게 해서 32억이냐? 기초공제 2억에다가 그리고 배우자 상한이 30억입니다. 배우자 상한이 30억이기 때문에 최고 32억 원까지 공제합니다. 만약에 배우자가 남편이 사망했는데 배우자가 5억밖에 재산을 남기지 않았다. 그러면 7억을 공제하니까 세금이 없는 거죠. 근데 남편이 사망했는데 100억의 재산을 남겼다. 그러면 100억을 가지고 100억에서 32억을 빼주는 겁니다. 최고 32억을 빼주기 때문에 배우자가 단독 상속받을 때는 기본 7억까지는 세금이 없고 많게는 32억 원까지 공제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부모 가정입니다. 한부모. 양부모가 아니라 한부모 가정입니다. 한부모 가정은 아버지나 어머니 중에 한 분만 계시는 거죠. 이미 돌아가시고. 그래서 한부모 가정에서 돌아가셨다. 그래서 자녀들이 상속을 받았다. 그러면 얼마를 공제하느냐? 5억은 공제합니다. 5억. 자녀가 1명이든 2명이든 3명이든 일괄공제 5억을 공제합니다. 이 5억 원이라고 하는 건 기초공제, 자녀공제, 미성년자공제, 연로자공제, 장애인공제 합쳐서 5억이 안 될 때 기본으로 공제하는 것이 5억입니다. 그래서 한부모 가정에서 돌아가셔가지고 상속인이 자녀가 1명이든 2명이든 3명일 때는 5억 원까지는 세금이 없다. 자, 그런데 여러분 서울의 아파트가 중위가격이 10억이 훨씬 넘습니다. 그러면 서울의 서초, 강남, 송파 같은 경우는 아파트 한 채 20억, 30억 가는 경우가 많죠. 이렇다면 만약에 한부모 가정이라면 5억을 공제하고요. 만약에 배우자와 자녀들이 있다면 10억 원까지 공제하니까 나머지는 세금을 부담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반 가정에서는 10억까지는 세금이 없다. 배우자가 없다면 자녀들이 상속받으면 5억까지는 세금이 없다. 그런데 한부모 가정에서요. 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 일괄공제 5억 공제하면은 30억짜리 집 한 채를 상속받았다. 5억을 공제하니까 상속세 과표가 25억입니다. 그러면 세금 부담이 상당히 커집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실무적으로 또 세금도 계산해 드리겠는데요. 자, 좌우지간 상속세 공제하는데 정리하겠습니다. 배우자와 자녀들이 상속받았다. 10억까지는 세금이 없다. 기본으로. 그리고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았다. 7억까지는 세금이 없다. 자녀들이 상속받았다. 자녀들만 상속받았다. 일괄공제 5억까지는 세금이 없다. 오늘 기본으로 10억, 7억, 5억입니다. 처자식이 있다면 10억까지 세금이 없고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았다면 7억까지는 세금이 없고 자녀들만 상속받았다 5억까지는 세금이 없다. 자, 이 시간에 이렇게 하고요. 또 상속공제는 이런 것뿐만 아니라 금융자산 공제라는 것도 있습니다. 금융자산 공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은행에다 많은 돈을 예금했다. 그러면 최고로 금융자산 상속공제 2억 원까지는 또 세금이 없습니다. 또 아버지가 하던 사업을 자녀들이 이어받았다. 가업상속공제라는 게 있고 아버지가 농사짓다가 돌아가셨다. 아들이 아버지의 그 영농을 이어받았다. 그러면 영농상속공제도 있는데요. 그건 차후에 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누르시면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